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별도의 그 캡스톤 프로젝트로 제출할 때는 그거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챕터 5 얘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소비자산, 투자자산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은 우리가 왜 하냐면 그 선물 선도 가격이 기초자산이 소비자산인 경우와 투자자산인 경우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제 그 구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초자산은 다 투자자산의 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원유 같은 거는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투자자산이라기보다는 소비자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죠. 공매도 개념 얘기는 왜 하냐면 소위 그 아비트라지 컨셉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때 공매도를 알아야지만 그 아비트라지 개념 얘기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공매도 얘기를 했는데, 공매도는 뭐라 그랬죠? 지금 없는 거 빌려서 누구한테 빌려요? 브로커나 증권회사한테 빌리는 거예요. 선물회사나 증권회사, 브로커 회사, 브로커리지 펌이지. 빌려가지고 팔어. 지금 파는 거. 그리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매도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빌리는 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대주라고 하고, 빌린 거를 빌려서 파는 것까지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싼 거를 전제로 지금 사지. 그러면은 이 싼 주식이 올라가면 나중에 비쌀 때 팔아서 싸게 사고 비쌀 때 파는 그 차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데, 공매도는 주식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선물을 가지고선 뭐 현물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숏포지션을 취하면 똑같은 숏포지션인데 그럴 경우는 선물인 경우 공매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숏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파는 거지. 근데 이제 현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현물이 주식이건 무엇이건 간에 내가 보유하지 않은 것을 빌려서 팔면은 공매도예요. 그런데 언제 공매도를 하느냐? 이 현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비싼 거야. 그러니까 비싸니까 지금 빌려서 팔고 나중에 내 예상은 이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볼 때 공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싸니까 지금 당장 파는데 내 예상대로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싸니까 buy low, 싸니까 사요. 그리고 쌀 때 사서 내 예상대로 이 가격이 오르면은 비쌀 때 sell high를 하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니까 그 차이만큼 먹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sell high를 먼저 하는 거야. 지금 비싸다고 생각할 때 내가 파는데 파는 이 물건을 안 갖고 있으니까 빌려서 파는 거야. 근데 내 예상대로 이 가격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공매도의 경우는 sell high를 먼저 해. 나중에 buy low 해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buy low, sell high로 돈을 버는 거는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바이 로우 한 다음에 올라가면 셀 하이로 빠져나오면서 이 차이를 먹는데 공매도의 경우는 이거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셀 하이를 먼저 하고 내 예상대로 뭐 주식이든 뭐든 이 현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바이 로우 해가지고 이익을 챙기는데 만약에 내 예상과는 달리 움직였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더 손실 나기 전에 빨리 우리도 왜 주식을 싼 줄 알고 샀는데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이 주식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빨리 손절매를 한다고 그러지. 스탑 로스를 하지. 더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기 전에 손실을 뭐 한 5%만 손실 보는 선에서 나는 팔고 빠져나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공매도를 쳤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싼 가격에 사서 내가 이 차이만큼 이익을 보는 건데 떨어질 줄 알았던 이 주식 가격이 올라가. 그럼 이때는 내가 손실이 나는 거야. 그럴 때는 더 손실이 커지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빨리 사가지고 내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 포지션으로 이때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가면 바이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미리 그 스탑 오더로 너무 한 5% 이상 올라가면 내가 자동으로 매수 주문이 들어가게 그렇게 주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실을 커버하는 거죠. 하여튼 공매도 개념은 내가 보유하지 않은 뭐 주식이나 현물을 빌려서 지금 팔고 내 예상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서 갚는 게 공매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지난 시간에 잠깐 봤습니다. 이 예제에서 조금 마이너 윙클, 그 작은 주름살은 뭐였냐면 주식 같은 경우 공매를 쳤는데 내가 이거를 반대 포지션으로 사들여서 갚기 전에 배당 지급이 됐어요. 그럼 이 배당은 내게 아니야. 이 주식을 내가 빌렸기 때문에 이 배당은 누구한테 지급되는 배당이냐면 빌려준 원래 주주한테 배당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당에 대해서 배운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식은 배당을 주는 것만큼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배당을 주당 3불씩 줍니다. 그러면 주가가 3불만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원래 100불이었던 주가가 주당 3불만큼 배당을 지급하면은 100불이 97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불만큼의 배당은 원래 주주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100불인 주식이 지금 90불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배당 없이 100불 주식이 90불로 떨어지면 그 떨어진 것만큼은 공매도 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100불 주식이 90불로 떨어졌다 그러면 주당 10불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100불짜리가 90불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배당이 3불이었다. 그럼 이 배당은 공매도 친 사람이 못 먹어. 배당은 원래 주인한테 가게 돼 있어요. 원소유자. 그래서 공매도 친 사람은 100불짜리가 90불로 떨어졌을 때 공매도 친 사람은 이 중에 7불을 먹게 되고 왜? 3불은 배당이었기 때문에 3불은 원소유자가 먹게 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리뷰를 하고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 선물 선도 가격이
어떤 조금 이따가 설명할 어떤 공식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땡큐. 당연히.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노테이션이 등장을 하죠. S0는 지금 현물 가격입니다. 지금 현물 가격. 지금 시점이 0예요. F0는 지금 선물 또는 선도 가격. 선물 가격과 선도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어. 그 미세한 차이는 지금은 무시하자고. 선물 선도 가격이 지금 결정되는 선물 선도 가격이 F0다. 그리고 만기까지의 기간은 T다. 그 다음에 만기까지의 무위험 금리를 R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현물 주가가 40불이야. 스팟 프라이스, 현물 주가. 그 다음에 이 주식을 1년 후에 사는 또는 파는 선도 가격을 43불이라고 한번 해보자. 만기까지의 기간은 1년이에요. 이 예제에서는 T, 캐피탈 T가 1년이야. 그 다음에 1년짜리 연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예제를 보고 여러분은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보이면 그 사람은 돈 버는 거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이 예제를 보고 내 돈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아비트라지 기회예요. 아비트라지 기회란 no initial was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no money 그래도 돼. no money. 돈 없다. 돈 없다. no risk. 위험 부담 안 한다. 돈도 없고 위험 부담도 안 해. 그런데 포지티브 리턴. 돈도 없고 위험 부담도 안 하면 돈 벌 수 없어야 돼. 그런데 아비트라지 기회라는 건 뭐냐면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포지티브 리턴을 제너레이트하는 그런 기회. 너무너무 좋은 기회.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비트라지 기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재정거래 이 기회. 우리나라 이렇게 성공해요. 자, 조금 이쪽으로 와도 괜찮아? 네.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주가가 40불이에요. 이 주식을 1년 후에 선도계약이나 선물계약으로 사면은 43불로 지금 계약이 가능해요. 1년 이자는 5%라고 가정했고 만기까지 기간은 1년입니다. 오케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게 나중에 이제
내 머릿속에는 어떤 등식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과 어떤 일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식이 있어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배울 거야. 그 등식에 따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선도 가격에 비해서. 그럴 때는 항상 싼 거를 사고, 이거는 돈 버는 진리예요. Buy low, sell high. 이거는 돈 버는 진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일관되게 항상 돈 벌려면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아야지. 그럼 이 예제에서 싼 거는 뭐냐? 지금 해야 할 전략. 지금 전략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싼 주식을 S0를 사요. S0를 한 개 산다 그래 보지 뭐. 한 개 사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싼 F0 선물 선도 계약을 통해서 주식 하나를 파는 약속을 해. 계약을 지금 하는 거야. 오케이? 자, F0를 그러니까 1년 후에 주식을 43불 받고 주식 하나 파는 약속을 지금 하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선도 계약으로 하면. 선물이면은 증거금이 뭐 좀 들어가겠지만 선도 계약은 그냥 약속만 하는 거야. 내 돈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약속만 하는 거고. 요건 어떻게 될까? 지금 현물을 하나를 사야 돼. 근데 돈이 없어. 내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 이건 돈이 없으니까 주식 하나 사는데 지금 40불이 들잖아. 이 돈만큼은 빌려서 사는 거야. 40불이 없으므로 이게 1번이고 지금 하는 전략 2번은 현물 주식 40불을 사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빌린다. 지금. 근데 지금 이자는 얼마라고 가정했어? 5%. 지금 빌리면 1년 후에 5% 이자를 내야 돼. 이거 지울게요. 그럼 은행에서 40불 빌리면 이건 1년 후에 5% 이자가 붙어서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죠. 이자와 함께 갚는다. 그럼 1년 후 이자는 어떻게 될까? 40불 빌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자 계산하는 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것도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쉽게 이자 계산하는 익숙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42불이 돼요. 그러면 1년 후에 42불이 필요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어. 1년 후 전략. 오케이? 1년 후 42불을 갚아야 되는데 이 42불을 어떻게 만들까? 내가 지금 주식을 샀죠. 지금 돈을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5% 이자 주면서 빌려가지고 지금 주식 하나를 샀어. 그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는 거야. 1년 보관 비용은 뭐 없죠. 주식 보관하는데 비용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주식 하나가 있으니까 이 주식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선도 계약이란 말이야. 선도 또는 선물 계약. 그래서 파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이 주식을 주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 43불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1년 후 선도 계약으로부터 해서
갖고 있는 보관 중인 현물 주식을 주고 그 대가로 얼마를 받는다고? 43불을 받는다. 그럼 이 돈 갖고 뭐 해요? 받은 43불 중에서 빌린 돈은 이자 쳐서 얼마라고 그랬지? 은행에서 빌린 돈 이자 쳐서 42불 갚고 얼마가 남아요? 1불이 남아요. 이 이익이 아비트라지 프로핏이야. 자, 이 이익은 어떤 이익일까? 이 이익은 내 돈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내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렸지. 돈 없고, 두 번째, 위험 부담도 없어. 지금 주식 사는 거 은행 이자 5% 확정돼 있고, 선물 가격 43불 지금 확정돼 있고, 어떤 위험도 없어. 어떤 위험도 없이 내 돈 없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돈 1불이. 물론 1년 동안 기다려야 되지만 그 1년 기다리는 거 빼놓고는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히 챙길 수 있는 돈 1불. 뭐 1불 먹으려고 이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내가 판을 키우는 거예요. 한 개를 사는 게 아니라 100만 개를 사요. 1 밀리언 100만 개를 사고 파는 계약도 1 밀리언 계약을 팔아. 그러니까 40불을 빌리는 게 아니라 40불 곱하기 1 밀리언 쉐어만큼 빌리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여기다가 밀리언만 붙여주면 되지만 그러면 떨어지는 네트로 떨어지는 나의 이익이 여기도 밀리언이 되고 여기도 밀리언이 되고 43밀리언을 받고 42밀리언 갚으면 1 밀리언이 떨어져. 100만 불이 떨어져. 아, 이제는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 10억이 넘죠. 10억 정도면 차는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그걸로 만족할까? 여전히 배가 고프다. 그럼 1 밀리언을 사는 게 아니라 100 밀리언을 사. 100 밀리언 1억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 밀리언 100 밀리언 100 밀리언 공공이 붙어. 그럼 내 이익도 100 밀리언이 되는 거야.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100 밀리언을 챙기면 팔자가 바뀌어. 1,000원 바꾸는 게 아니야. 집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나? 돈 냄새가 나. 이때부터. 저 교수님이 뭐 그냥 그저 그랬는데 보니까 차도 바뀌고 왠지 돈 냄새가 나시네. 그리고 봤더니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일은 나만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매력적인 기회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들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 냄새를 풍기면 여러분 친구들도 뛰어들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이 여전히 존재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선도 계약도 그렇게 못하고 응? 현물도 이 가격에 안 나오고 그렇지. 자, 현물 주식이 40불인데
막 100만 주씩 사게 되고 친구들 따라붙어서 1000만 주씩 사게 되면 이 주가가 40불이 아니라 올라가겠죠. S0가 올라가. 자, 이거는 선도 계약인데 너도 나도 파는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도 가격이 떨어져. 이건 올라가고 이건 올라가고 이건 떨어지면 사실 이 괴리 때문에 내가 이런 확실한 이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이거 올라가고 이거 떨어지면 괴리가 점점 적어지면서 결국은 돈 벌기 힘든 그런 어떤 등식으로 만족이 돼버리고 아비추아지 프로핏 위험 부담 없이 내 돈 없이 확실히 챙길 수 있던 이 이익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에서는 아비추아지 오퍼튜니티 이런 기회가 아비추아지 기회야. 이런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어도 금방 사라져. 금방 사라져. 자, 요 예제랑 좀 대조가 되는 반대 케이스가 여기 나옵니다. 자, 똑같은 경우인데 이번에는 경우가 조금 달라요. 아까는 어떤 경우였지? 현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선물 선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쌌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현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현물 가격은 아까랑 똑같네. 40불인데 선물 선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아까는 43불이었는데 이번엔 39불이야. 나머지 만기까지 기간 연금리는 5%로 똑같아요. 퍼애넘은 1년에 5%. 자, 이번에는 이게 39불이야. 아까랑 똑같은 전략으로는 이번에 돈을 못 뽑니다. 이번엔 다른 전략이 구사가 돼야 돼. 자, 이게 39불이면 상대적으로 선물 선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야. 아까 buy low, sell high 그랬잖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buy low, sell high니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선물 선도 계약을 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원칙은 똑같아요. buy low, 낮은 걸 사는 거야. sell high, 비싼 걸 파는 거야. 이 경우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케이스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선물 선도 가격이 low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도 가격을 사.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전략과 1년 후 전략을 만들어 보면 굉장히 1년 후 지금 전략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물 선도 한 계약을 사고 동시에 현물을 한 개 판다. 자, 현물을 판다는 게 뭐지? 주식을 파는데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어떻게 팔아요? 빌려서 판다. 그래서 공매도를 걸고 거예요. 어떻게 파느냐? 공매로 파는 거예요. 공매로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겁니다. 근데 공매로 한 개 팔면은 내 계좌로 주식 판 돈이 들어와. 지금 주가가 40불이니까 40불이 내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을 공매로 판 현금 40불을 은행이자 5%로 예금을 합니다. 예금하면
이 돈이 1년 후에는 42불이 돼요. 1년 후 찾을 돈. 오케이? 예금 이자 5%가 붙어서 40불이 1년 후에는 42불이 되는 거죠. So far so good? 오케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예금에서 (42불을) 찾아. 42불을 찾아서 이 중 39불은 1년 후 선도 선물 계약에서 어떻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기로 했죠. 사기로. 선물 선도 계약을 사기로 하는데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39불에 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돈을 내야 돼. 선물 계약에서 사기 위한 돈으로 사용. 그러면 사고 뭘 받아요? 39불 주고 주식 하나 받죠. 선물 선도 계약에서 돈은 줬으니까 받은 주식 한 개는 공매도로 빌렸으니까 갚아줘야지. 공매도 빌린 주식 갚는데 사용. 그럼 이 과정에서 공매도 빌린 건 갚았고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은행에서 42불 찾아서 그 중에서 39불 선물 선도계약 사는데 39불 지급하는데 썼고 3불이 떨어져. 이거는 나의 이익이야. profit, arbitrage profit. 왜 arbitrage profit이냐? 왜? 내 돈 없이 애초에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주식도 없었어. 나는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매하고 받은 돈 가지고 예금하고 위험 부담 전혀 없어요. 은행 예금 5% 지금 확정. 현물 공매도 하면은 40불에 팔고 40불 들어오는 거 지금 확정. 그럼 1년 후 42불 되는 거 지금 확정. 그리고 1년 후에 선도 계약을 39불에 사는 거 지금 확정. 그러면은 1년 후 예정대로 39불 주고 주식 하나 받는 거 지금 확정. 지금 다 확정되는 거지 여기 위험 요인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3불이 떨어져. 똑같은 식으로 3불로 만족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판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100만 계약 사고 100만 계약 팔고 4천만 불 들어오면은 5%의 예금에서 4,200만 불 만들고 200만 불 찾아서 이 중에 3,900만 불은 선물 선도 계약 사기 위한 돈으로 활용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300만 불. 그럼 300만 불이면 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공매도를 1년 동안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공매도 1년보다 짧죠.
뭐 몇 달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안 그러면 금리 계산이 또 복잡해져. 그지? 1년짜리 금리로 딱 안 떨어지고 몇 달 금리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크게 개념만 가지고 보면은 딱딱 떨어지게. 그러면 하여튼 여기에서도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고 큰 이익을 챙기면서 돈 냄새가 나면 여러분들이 역시 내가 하는 저분한테 무슨 일이 있지 보니까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여러분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100만 계약 사고 현물도 100만 주식을 공매도로 팔고 그러면 이미 그때부터 100만 주 정도 되면 주가가 가격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짓을 하려고 이런 전략에 같이 동원이 돼버리면 당연히 가격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이거 공매도니까 이건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거는 선물 선도 계약을 통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둘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내 이익도 줄어들고. 그래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는 이런 이익이 오래 못 간다. 그렇지만 요지는 뭐예요? 이런 기회가 생길 때 먼저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적어도 이런 기회가 사라질 때까지는 그 이익을 챙겨 먹는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6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보면 한 2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이거를 아비트라지 오퍼튜니티가 생겼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첫 번째. 그런 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눈이 있어도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과감히 뛰어들어야죠. 그래서 정작 이런 기회를 사용해서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외환 위기 때 채권 시장에 이런 아비트라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보고 적극적으로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김형진이라는 사채업자예요. 이 사람은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돈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비트라지 기회를 활용해서 사채업자로 중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그러니까 중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냥 뭐 온갖 시다바리 같은 일을 하면서 명동에서 사채 쪽 심부름 하다가 돈의 움직임에 눈이 뜨고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채권 시장의 아비트라지 기회를 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수백억을 벌어요. 그리고 증권회사를 인수합니다. 그 증권이 내가 이름이 도남증권인데 근데 결국은 지금 NH증권으로 넘어가서 지금 다 손털고 나왔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팔자가 바뀐 거지. 그래서 이제 회장님이 되고 저 잘 아는 사람이 그 밑에서 이제 고용사장 했어요. 바지 사장까지는 아니고 고용사장 정식 증권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물 선도 가격을 본 겁니다. 선물 선도 가격과 현물 가격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F0 아까 우리가 예제 두 개를 봤었잖아요. F0 이 관계가 성립돼야지만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트라지 기회가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게 43불 아까 제일 처음 예제는 이게 43불이었죠. 그리고 이게 42불이고 첫 번째 했던 예제 0.05에 1승으로 할 때는 이게 40불이지. 이런 관계가 성립을 했던 거예요. 등식이 아니고
이게 첫 번째 예제였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고 비싼 선물 선도 계약은 파는 계약을 했던 거야. 다음에 지금 했던 이 예제는 이게 39고 이게 40이고 1승을 하니까 이런 등식이 한마디로 깨진 거야. 1번의 예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예제나 2번의 예제에서 보니까 이게 부등식으로 결정된 거다. 등식이 아니고 부등식으로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등식이 돼야지만 아비추아지 기회가 없어요.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야. 이런 기회는. 이런 등식이 작동을 할 때는. 근데 이게 등식이 깨지는 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깨질 수가 있고 이렇게 깨질 수가 있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예제예요. 이게 지금 보는 예제예요. 어떤 경우든지 등식이 깨지면 그때는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 선물 시장, 우리가 선물 시장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큰 축복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야? 그 중에 하나는 아비추아지 기회를 가끔씩 제공한단 말이야. 왜? 등식이 깨지면서. 등식이 깨지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항상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이 조건이 깨지면 이렇게 깨지거나 이렇게 깨지거나 내 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아비추아지 기회가 발생을 해서 조금 전에 설명한 이런 식의 거래가 이게 아비추아지 거래예요. 자, 우리가 거래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죠? 스페큘레이션 첫 번째, 그렇죠. 트레이드 하는 방법이 스페큘레이트가 있고 hedge가 있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추아지가 있어요. 스페큘레이트는 위험 부담을 하면서 큰 이익을 쫓는 거예요. 근데 위험 부담을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쪽박 차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투자를 하죠. 대부분은 이런 투자를 해요. 근데 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경우는 단순히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가격의 그 변동폭을 줄이면서 손실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죠. 그게 hedge였어요. 위험을 줄이는 게 여기서는 목적이었어요. 손실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어요. hedge를 하면. 그렇지만 뭘 감수해야 돼? 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감수를 해야 돼. hedge는. 근데 이거는 1번, 2번과는 좀 달라. 어떻게 보면 제일 매력적인 기회. 내 돈 없이 위험 부담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리스키 아비트라지는 게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위험 부담을 좀 하긴 하는데 위험 부담에 비해서 내가 예상하는 이익이 훨씬 더 커. 그런 걸 리스키 아비트라지라고 그래요. 위험 부담이 있긴 한데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익에 비하면 그거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기회를 챙기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과 구분해서 지금은 위험 부담이 전혀 없죠. 전혀 없고 내 돈 없고 위험 부담이 전혀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거를 riskless arbitrage 기회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근데 약간 위험 부담이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또 이익의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챙기는 것도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아비트라지 기회라고 한다. 그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케이스랑 구분하기 위해서 리스키 아비트라지라고 하는데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그냥 우리 예제에 좀 충실하기 위해서 위험 부담 없이 내 돈 없이 확실한 이익을 챙기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기회. 그런 식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매매. 그게 아비트라지 트레이드예요.
그 아비트라지 기회도 그러면 결국 컴퓨터가 발견하고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좋은 지적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옛날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이거를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근데 요새는 컴퓨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과 선물 사이에 이런 식은 항상 성립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지면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고 선물 선도를 털고 이게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들어온다고. 그런 매매를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요. 프로그램을 짜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또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예요. 컴퓨터로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나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지켜 서 있을 필요가 없지. 컴퓨터로 프로그램 딱 짜면 컴퓨터가 알아서 저게 깨졌다 그러면 깨져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자동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기회를 활용해서 돈 벌려면 그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가지고선 선물 시장에서 적어도 주가지 선물 시장에서 돈 벌기는 쉽지 않죠. 자동으로 매매가 들어온다. 우리가 주가지 선물과 현물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매도 뭐 이제 신문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그 얘기 조금 이따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거를 주가지수 선물 현물 해서는 워낙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이걸 조금 다른 데다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돈 벌려면. 오케이? 또 질문 있어요?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그때까지 미루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공식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서로 같은 공식.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같은 공식인지 좀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할게요. 일단 이자 계산을 할 때 이론이 있어. 이론이 1달러가 이게 R이라는 금리로 해서 T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그 의미는 뭐냐면 복리 계산이 R만큼 연금리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된다는 복리 계산이. T는 조금 이따 걱정하고 T를 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불이 예를 들어서 R은 10%라고 해볼까? 그러면 1년 후에는 얼마가 돼요? 1.1이 되지. 그럼 10%로 이자 계산을 해서 이게 1.1이 된다는 얘기는 10% 이자가 1년 지나서 딱 한 번 붙고 기간이 1년이니까 그 이자에 대한 이자 걱정은 안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만약에
6개월에 한 번씩 복리 계산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6개월에 한 번씩. 2분의 1로. 그렇지. 그러면 1 플러스 0.1의 반인 5%인가? 그죠? 5% 맞죠? 5%가 6개월에 5% 이자가 붙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 의미는 뭘까? 1년에는 6개월이 2번 있으니까. 그러면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1년인데 요 6개월 동안 이자가 붙은 5% 이자가 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요 5% 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누가 빨리 한번 계산해 볼래? 1.05의 제곱. 모르긴 몰라도 1.1보다 조금 더 커요. 왜 더 클까? 여기서는 1년 이자 10%밖에 계산이 안 됐지만 여기서는 반년 이자 5%가 하반기에 가면 그 5%에 또 이자가 붙어. 그래서 1.1보다 조금 더 크게 나와. 그래서 X값은 많이는 않고 조금 크게 나와. 얼마가 나와? 그러니까 1.01? 이상하지? 1.1? 1.1025. 그렇지, 그렇게 나와요. 1.1025로 1.0025만큼 큰 거예요. 1.1025. 그럼 똑같은 식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 이자에 이자가 3개월마다 4, 4. 이렇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를 우리가 콤파운딩이라고 해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를. 그래서 콤파운딩이라고 해요. 이 효과를 더 자주 감안하면은 이 식이 되고, 이건 6개월에 한 번씩 컴파운딩 이펙트를 고려한 거야. 이건 1년에 한 번씩 고려한 거고, 이건 3개월에 한 번씩 고려. 그러면 이 값은 모르긴 몰라도 얼마? 1.10381289. 그렇지.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커지지. 그 효과는 더 자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건 X보다 조금. 그러면 매일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지만 0.1을 365로 나눠주고 365승을 곱해주는 거지. 이거보다 크겠죠. 그렇지만 뭐 1.5 뭐 이렇게 커지지 않아. 1.1 근처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what if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져가고 1분 1 플러스 0.1을 n으로 나눠주고 n승을 해주는데 n이 무한대로 가. 이것의 의미는 뭘까? 이것의 의미는 뭘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늘린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복리 계산이 된다는 얘기지. 매일매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게 여기서는 고려가 됐는데 1 가져오면 뭐야? 매 순간순간 이자에 이자가 붙어. 매 순간 컴파운딩 이펙트를 고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봉이에요. 개념적으로는 이게 연속봉. 연속봉. 요거는 매일 복리. 매일 복리. 요거는 3개월 복리. 요건 반년 복리. 이건 1년에 한 번씩 복리. 감 잡았어요? 요 값이 이게 수학으로 표현이 돼요. 2의 0.1승이나 2의 0.1승. 오케이? 그러니까 2가 나왔다. 근데 조금 여러분이 주목을 할 게 이 2가 2점 얼마의 값이야. 2.7. 그걸 뭐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2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문제는 요 1 플러스 요 1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1불이 있고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만기가 1년이라고 그랬잖아. 만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T년이다. T년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지금 다 T가 붙습니다. T가 붙어. NT. 이게 T가 붙어. 금리도 10%가 아니라 일반화시켜서 R이라고 그래볼까? R. 그러면 이게 R이 되고 이게 RT 이렇게 돼요. RT. 그러니까 1불짜리가 T년 후에 연속적으로 매 순간순간 복리 허용을 하면 1불이 T년 후에는 2의 RT 승이 된다. 요게 연속 복리로 표현되면 어떻게 된다고? 2의 RT 승이 된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요 표현과 요 표현이 이게 같은 표현이죠. 같지는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연속 복리, 이거는 연속 복리. 1년에 한 번씩 복리, 이거는 매 순간순간 복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져 있잖아. 그렇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모든 파생 상품의 그 가격 등식은 기본적으로 연속 복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걸로 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호 나오면 쫄지 마. 개념적으로 이게 이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요. 1년에 딱 한 번만 복리 계산을 해. 쟤는 하루마다 계산한 걸 또 계산하는 하루가 아니지. 매 순간순간 연속. 그러니까 금리가 이게 조금 더 많은 거야. 컴파운딩 이펙트는 매 순간순간 이자에 이자가 붙는 효과는 여기서 가만히 된 거라. 그래서 이 식이 저 밑에 있는 식으로 다시 쓴 거야. 여기서 1 플러스 RT 대신에 2의 RT 대신 쓴 거야.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지금부터 얘기할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는 이 식이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복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서로 같은 식이야.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기본식이야. 선물 선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주어지는 가격으로 받아들였어. 근데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아비트라지 기회가 없으려면
아비추아지 매매를 못하게 하려면 선물 선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 가격과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복리 효과, 연속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이식보다는 이식으로 성립이 돼요. 이식이나 이식이나 개념적으로 같은 얘기지만. 요거는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공매가 허용이 안 돼도 투자 자산인 경우 등식은 반드시 성립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인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사람들이 구입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입한 투자 자산을 공매를 못하게 하더라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자산인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등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소비 자산으로 가면은 등식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식이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물 선도 가격의 기본 등식이 있고 어떻게 된다고? 선물 선도 가격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랑 같은 얘기라고. 이렇게? 이건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기본 공식을 지금부터 변형을 좀 할게요. 기본 공식의 변형. 변형 공식.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이 공식이에요. S0 한 다음에 어떤 가격을 빼줘요. 그 다음에 그거에다가 R를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식인데 S0에서 뭔가를 빼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채권, 선도, 선물 가격 결정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이건 뭐냐? 6개월 후에 채권을 여러분이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채권이 여러분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6개월 후야. 근데 6개월 동안 지급되는 이자는 지금 얼마인지가 예측 가능하지. 만기일까지 그 이전에 지급되는 이자는 아직 여러분께 아니야. 왜냐면 6개월이 돼야지 내 거기 때문에. 그 이자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이자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야. 이건 기본 공식이고 기본 공식을 조금 변형한 형태의 선물 선도 가격 공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 선도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채권 선물 선도 가격이 경우가 많단 말이야. 채권 선물 선도 가격은 자 만기일이 6개월이다 또는 1년이다. 그러면 만기일이 되면 기초자산인 채권이 내 손에 들어오고 만기일 이전에 지급된 이자는 아직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만기일 전까지는 그 이자의 현재 가치를 빼준다. 오케이? 어려워? 그러면 이자의 현재 가치는 그 사는 시점에서 앞으로 계산될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만기에 사는 시점에서 다 계산이 되지. 이자는 채권의 그 장점은 뭐냐면
어느 시점에 어느 만큼 이자가 지급될 것인지를 미리 확실히 알잖아. 그러니까 그것의 현재 가치로 계산된 값이야. 이 값이. 그거만큼은 빼준다. 지금 채권 가격에는 이자 가치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채권 만기일까지 그 사이에 지급되는 이자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은 현재 가치와 해서 빼준다. 어려워? 이자는 왜 제게 아닌데요? 왜냐면 채권 선물의 경우는 만기일 가야 내 거거든. 그 만기일 이전에 지급된 이자는 이 현물에는 그 만기일 이전에 지급된 이자까지 포함해서 현재 채권 가격이 현재 현물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선물 나는 지금 선물로 채권을 사는 거거든. 그럴 때는 채권 선물 채권 선도 가격에는 그 이자만큼은 사실 빼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미세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채권 선물 선도 가격에 있어서. 선물 선도라는 게 뭐예요? 미래 시점에 거래를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채권을 선물 선도로 산다. 그러면은 미래 시점에 사는 거야. 그 미래 시점까지 지급된 이자는 그 만기 이전까지 지급된 이자는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자까지 현물 가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거만큼 빼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를 S제곱 그대로 놓고 이거 R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어떤 이자요? 무위험 금리. 무위험 금리. 근데 여기서 Q를 빼줘. T야. 이건 무위험 금리고 요 Q는 뭐냐면 연속 배당률. 배당률. annualized 시킨 거야. 연. annualized. 야, 이 카메라가 찍힌다고 생각하니까 잡담을 못하겠다. 기록에 나오니까. 연속 배당률.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에 비교해. 요거는 이게 바로 주가지수. 선물 또는 선도 가격입니다. 이건 주가지수의 현물 가격, 이건 주가지수의 선물 가격. 근데 여기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해요. 주가지수라는 건 코스피 200 그러면은 200개의 주식을 가중 평균한 거거든. 근데 그것의 200개 주식의 지금 현재 가치야. 근데 200개 주식의 6개월 후 가치 랑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공식을 바로 안 쓰고 여기서 Q만큼 빼주는 거는 아까랑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주식 어떻게 보면 200개 포트폴리오를 6개월 후에 산다고 볼 수 있잖아. 지금 샀을 때 가격이 S0면 이거를 6개월 후에 사는 가격은 F0라고 볼 수 있는데 자 6개월 후에 살 때 6개월 이전에 지급되는 배당은 어떻게 될까? 그건 빼줘야지. 아직 내게 아니잖아. 6개월 지나야지 내 건데, 그지? 그 배당은 근데 주식의 경우는 200개 주식 정도 되면 배당 일자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annualized 해서 연속 배당률로 금리에서, 무위험 금리에서 빼줍니다. S&P 500이다 그러면 500개나 되니까 그 500개 주식의 그 배당률도 다르고 배당 일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평균해서 연 배당률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금리에서 빼줘. 그래서 요게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변형 공식 3. 변형 공식 3. 이건 주가지수 선물이지. 이거는 외환 선물. S 제로가 있고 R T 그 공식이 다음 페이지에 있어. 외환 선물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서 R은 뭐라 그랬죠? R? 응? 무형금리인데 어디 무형금리? 어느 나라? 우리나라. 이건 자국 무비형금리. 이거는 외국 무비형금리. 내가 달러, 지금 달러 가치. S0는 외국 돈의 달러의 우리 입장에서 달러의 상대적인 가격이에요. 요거는 달러의 상대적인 가격인데 6개월 후나 1년 후 미래 시점의 가격이야. 오케이? 근데 달러를 100만 불어치 사는데 지금 현물로 사면 이 가격으로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안 사고 6개월이나 1년 후에 사면 그 외국 돈 달러에 대한 외국 이자는 아직 내게 아니지. 그래서 외국 돈의 외국 이자 무위험 금리만큼은 빼줘. 똑같은 원리야. 오케이? 주식일 때는 배당 선물이기 때문에 현물과 달리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일 이전에 지급받게 되는 배당은 조정을 해줘야 된다. 이자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자는 왜 이렇게 조정을 해주느냐? 배당에 비해서. 이자는 그 현재 가치 계산이 확실하거든. 어떤 시점에 얼마를 받는지가. 배당은 그런 좀 불확실성도 있고 여러 주식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당률로 해서 빼줍니다. 외국 돈의 경우는 이게 무위험 금리인데 자국에 외국 돈의 달러인 경우는 미국 무위험 금리는 아직 달러 받기 전까지 미국 돈에 붙는 금리는 내게 아니니까 빼주겠다. 그래서 기본 공식을 조금씩 변형한 이 공식들이 실무에서는 많이 쓰이죠. 채권 선물 선도는 우리가 채권을 조금 스킵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그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주가지수 선물은 이게 주가지수 선물 공식이고 여러분들이 모의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인가? 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좀 쉬고 해? 오케이. 그럼 요거 꼭.